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좌우 정치가 와해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우 정치 구도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국의 좌우 정치권이 전면 와해되면서 새로운 이념과 정치 구도로 전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존의 좌우 방법론으로는 더 이상 대중의 고통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좌우 정치권의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밀레니얼 정치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온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구의 좌우 정치권은 왜 와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프랑스에서는 2017년에 사회당이 붕괴되었고 독일에서는 지금 좌우가 함께 연정하고 있으며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슈레더 개혁, 마크롱 개혁, 코스타 개혁 같은 새로운 노선을 경쟁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극우주의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민족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국가주의나 극우주의, 보호주의 정치 세력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우선지를 내걸고 집권했고 멕시코 장벽을 쌓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 보수 정치권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신보수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 정치 구도는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각국의 정치 대결 구도는 두 개의 신정치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좌우 정치권을 밀어내고 새로운 대결 구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한 세기를 풍미했던 좌우 정치 시대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고 21세기에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정치 세력 대 국가주의 정치 세력이 대결하는 신정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좌우 기민당과 사민당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함께 연정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극우주의 정당인 AFD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의 마크롱하고 극우주의 노선의 르펜이 대선에서 격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국가 우선주의 노선의 트럼프가 글로벌 시장주의 힐러리와 대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같이 21세기에는 각국 정치 구도가 신정치 대결 구도로 전환하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며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왜 좌우 정치 구도가 와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21세기에 들어서 좌우 정치 노선의 핵심 기둥이었던 경제 방법론이나 국제 방법론이 이제는 효용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좌우의 경제 방법론이 효용성을 잃었을까요? 기존의 경제학 방법론이라고 하면 흔히 케인즈언 경제학이나 신고전주의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학 등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제학들은 모두 지난 국가시장시대의 경제학입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이나 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치중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학들은 대부분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국가 시장 시대하고 글로벌 시장 시대하고는 경제 양식이나 경제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이후 정보화혁명, 개방화혁명으로 인해서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국가 시장 시대는 글로벌 시장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경제 활동의 양식이나 경제 원리나 모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국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신흥국들의 초조임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무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세계 노동자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 산업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소수들만 살아남고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몰락하면서 각국에는 경제 침체나 양극화, 일자리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국가시장 시대의 국내 시장을 조율하던 그러한 경제학 방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원리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동안 국내 시장 안에 갇혀있던 자본들이 8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이동성이 급신장하면서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비교 투자를 확대하게 된 변화입니다. 즉,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이 국내 시장 안에서만 돌았고 국경 바깥으로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세율을 올리고 분배를 조율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정보화 혁명과 개방화 혁명 덕분에 자본들은 글로벌 비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투자 경쟁력이 더 높은 나라에서는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와 고용과 성장과 복지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 뒤처지거나 정부가 과거처럼 자본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섣불리 세율을 높였다가는 곧바로 이들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내외의 자본가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투자 여건과 더 낮은 세율과 더 뛰어난 노동자들을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좌파의 경제학들은 대부분 무력화되었으며 우파의 경제 원리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케인지안 경제학도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80년대 냉정이 붕괴된 다음에 좌파들은 대부분 케인지안 경제학으로 전환했습니다. 케인지안 경제학이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 개입을 중시하며 특히 수요 확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 정책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본식의 장기 침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한다고 케인지안 정책으로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하는 식으로 대응해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같은 극단적인 정책까지 지금 총동원해보고 있지만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애덤 투즈 같은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돈을 풀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경제 정착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좌우 정부가 돌아가면서 각종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 침체는 나날이 가중되었고 이제는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 데 이어서 이제는 0%대 성장률로 낮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경제는 완전히 붕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파의 시장주의 경제정책도 이제는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놔두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나아져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 기능이 각국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나라에서는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계속 몰락하면서 침체가 이어집니다. 특히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노동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나라에서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놔둘 경우 그 나라의 경쟁력이 다시 세계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놔두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가 몰락하면서 양극화 성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시장주의도 이제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기존의 경제 정책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 부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는 완전히 존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미제스가 말했듯이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사회주의 체제란 것은
극도로 단순한 국내 분업화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지금처럼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 복잡 다규화되고 또한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각국의 국내 분업화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분업화 산업과 일자리로 전면 재편되면서 사회주의 정부로 이에 대응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주의는 구호만 남았지 이제는 방법론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부활 시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지난 20세기 국가 시장 시대의 좌우 경제학들이 모두 효용성을 잃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좌우 경제 정책들이 효용성을 잃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변화가 바로 좌우 정치가 와야 되는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좌우 정치 이념의 또 하나의 중심축은 국제 정치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국제 판도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고 각국의 새로운 국제 전략으로 대충돌을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기존의 국제 전략들은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좌우 정치 기반의 또 하나의 중심축도 허물어지면서 좌우 정치 시대가 끝나는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존의 국제 정치 전략이 효용성을 잃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 가지의 국제 상황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기존의 좌우 국제 전략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국제 상황 세 가지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동안 각국의 좌우 정치권이 냉전 시대의 이념 동맹 전략으로 각각 편을 갈라서 대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냉전 붕괴 이후에도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되었지만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이념 동맹 기반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군사안보, 경제안보 우선화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주의 진영도 이념 동맹 전략에서 벗어나서 국가주의, 실리주의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이념 동맹 전략에서 벗어나서 반중 동맹으로 재편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같이 공짜 군사안보나 경제안보 우선은 없었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철저한 국가주의, 실리주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강력한 경제 파워와 정치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장하면서 21세기 패권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 장악하고 미국이나 사드를 몰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도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친미 친중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으며 더욱 과거의 이념 동맹 전략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 상황 변화는 80년대 이후 신흥국들이 급전하면서 국제 판도가 정반대로 역전되는 글로벌 파워 시프트가 전면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각국 간 충돌이 나날이 격화되면서 세계는 카오스 대혼돈기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의 좌우 국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줄줄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1국 패권 시대가 G2 시대로 바뀐 데 이어서 다극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국제 판도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의 패권국가, 강대국가,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신흥국 경제에 나서고 있으며 신국, 강대국 간, 선진국 간 국제적 충돌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인도 등 신국들이 이어서 줄줄이 성장하면서 다극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많은 강대국들 간 합정연행과 막후 단합이 난무하는 극도로 혼돈스러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각국은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무한 격돌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각국 간 생존을 위해 무한 경제전쟁과 무역전쟁, 산업전쟁, 기술전쟁, 일자리 전쟁을 나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국에 대한 투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21세기에는 각국이 국제적 대충돌과 대혼돈이 극대화되고 장기화되는 카오스 대혼동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새로운 국제 전략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연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로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독자적인 군대 창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세 번째 국제 상황 변화는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군사 전략보다는 이제는 경제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20세기는 군사력의 시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등 모든 것이 군사적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경제 하드파워 위력이 급시 연장하고 군사력을 능가하는 가공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미 강대국들은 패권전 경쟁이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 하드파워를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거대한 투자 자금이 한 나라에 들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참혹한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맞이했고 일본에게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당했는데 이 모두가 경제 하드파워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국가 생존 전략과 강대국의 경제 하드파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측면에서의 국제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러한 세 가지 국제 판도 변화에 눈먼 상황입니다. 오히려 과거 방식으로 더욱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냉전 시대의 좌우 이념 동맹 전략에 매몰려서 친미, 친중으로 나뉘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 전략을 정반대로 바꾸면서 국제적 신뢰를 잃고 나날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미중이 백년사활을 건 패권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미중 사이에서 안이하게 줄타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은 구한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 패권 격돌을 벌이면서 한반도 식민지 장탈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친러파, 친중파, 친일파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서 강대국 간 줄타기를 하다가 몰락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래서는 구한말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에 들어서 경제 환경과 국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존의 좌우의 경제 전략과 국제 전략은 모두 효용성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각국의 좌우 정치 구도도 이제는 존립의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좌우 정치 시대는 끝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 각국부터 앞장서서 기존의 좌우 노선을 새로운 이념과 정치 구도로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1세기의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전면화되고 모든 나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활동은 더욱 확산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신정치 구도로의 전환하는 변화도 더욱 전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밀레니얼 정치혁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치 구도로 전환하는 밀레니얼 정치혁명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나 국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구한말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신보수주의의 길 첫 번째 편으로 구보수주의가 끝난 7가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 편에는 신보수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